네, 일일 시황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은 코스피 개인 매수 지속되고 있고 외국인 매도 지속되고 있고 기관은 좀 왔다 갔다 하는 중이라는 거 아시고 이제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이죠. 이럴 경우에 예후는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부정적인 수급 가운데 하나 봐야 될 것은 제가 선물을 꼭 보자고 했죠. 선물이 매수를 어제도 선물 미니 선물 합쳐서 5천억 매수 들어왔어요. 선물 6천억 미니 선물은 매도 해가지고 합쳐서 하여튼 5천억 정도 들어왔다는 점. 그래서 외인 선물은 지금 누적이 중요합니다. 누적이 지금 1조 한 2천억대 정도, 2천억 후반인 것 같죠. 그래도 1조 2천억 상방이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물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고라나 블로그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제가 이전부터 가끔 이런 말 드렸어요. 2007년도에 외국인들이 팔고 나갈 때 그들이 쓴 것은 선물의 스킬이었다는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선물을 매수하면은 기관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 매매가 일어나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발생되죠. 그런 스킬도 있긴 한데 선물로 바치면서 현물을 파는 스킬이 있긴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다우나스닥을 조정을 하는 애들이 아니까는 이걸 지금 2007년도에 빗대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2007년도에 2000선에서 1600대까지 지금 차트인데 2000선 차트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1600대까지 한 다음에 화들짝 다시 2000까지 올랐는데 2000 넘어까지 올랐죠. 오르다가 잠깐 조정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르게 됐는데 이때의 다른 것은 그러니까 제가 요거 어제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를 때에 이 오르는 기간 동안에 외국인은 그때도 팔았어요. 제가 그 금액 선생님께 2조 원을 팔았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선물은 4조 원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시작된 지점이 바로 여기 이쯤에서부터 요쯤에 많이 매수를 했어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러고 나서 지수는 이렇게 오르게 됐다. 그러니까 아마도 늘 말씀드리는 그때라고 달랐겠습니까? 다우나스닥 움직이는 애들이 다우나스닥을 반등하기로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선물로 땡겨주면서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때는 이 오르는 동안에 물론 투신권에 이제 펀드 자금이 하도 많아서 그랬겠지만은 그때는 펀드 열풍 때였어요. 그때는 기관이 매수를 했었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다른 점은 개인과 기관. 근데 지금의 개인도 일반 개미는 아니고 제가 삽살개라고 표현했죠. 기관은 늑대 삽살개. 그래서 늑대보다는 약하죠. 많이 약하죠. 그러나 일반 개인들, 개미나 하룻강아지보다는 좀 센 개인들의 매수다. 다른 점도 비교하되 단 외국인들의 선물이 강하게 받쳐줄 때는 단기로 반등이 조금 많이 나올 가능성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어제 오전에는 저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또 개인들 사고 외인 했는데 장 마감 때는 외국인 선물이 조금 들어와서 그리고 어젯밤 다우나스닥이 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조금 더 추가 반등이 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금 이 말씀 하나 더 드리면 일단은 그래도 전략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 게 말씀드린 대로 5일선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라인, 이 5일선 요 라인을 손전 잡고 이렇게 쭉 요걸 타고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꽤 많이. 그러니까 요거 깨지기 전까지 깨지면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5일선은 늘 가깝습니다. 가까웠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절대 전략 매도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물론 이후에 외국인의 선물이나 현물 수급 상황이 안 좋아지고 기관도 사지 않는데 개인만 주구장창 산다면은 조금 달리 생각을 추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략 매도, 전략 매수를 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스마트하지가 않아요. 더구나 이거는 하루하루는 어떻게 보면은 발자국을 맞추는 건데요. 차트는 어떻게 발자국이 흘러간 추세를 맞추는 거지 하루하루 발자국을 맞추는 건 사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이 단타로 성공한 이는 거의 없고 제가 유일하게 아는 단타고 딱 스토피아 카페님이라고 그분 딱 다른 단타 다 죽었어요. 제가 10년 년 동안 오는 동안 뭐 인터넷에 단타 카페도 있고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죽었고 스토피아 카페님만 좀 달랐는데 그분은 이런 식으로 선물과 모든 상황을 총괄해서 이렇게 볼 줄 아는 분이었어요. 유일한 단타코스 인정한 단타코스 그분 한 분 말고는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단타들이 단기에는 버는데
장기로 성공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물론 스톡비아 카페님도 지금 살아있는 중원지 정확히 그건 모르겠는데 그 이유가 세금과 수수료 때문이에요. 수수료만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세금 때문에 안 돼요. 세금 때문에 안 된다. 단타는. 그래서 적어도 5일선은 보고 가자. 지금 사실 오르는 동안에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기억하시면 제가 1700대부터 매수 들어가면 여기 매수 들어가면서 이 부분은 추가로 떨어지더라도 반등 후 회복될 레벨이니 겁내지 말자고 했었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겁났어요. 여기 왜냐면 제가 정한 1480선이 깨졌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하루는 저희가 기다렸고 만약에 며칠 이때가 안 깨졌죠 다행히. 아니 근데 이때 다시 깨졌으면은 일부는 조금 그래도 뭐 많이는 안 줄였을 것 같고 조금 줄였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올 수 있는 레벨이란 정도가 이겁니다.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일단 차트 대응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5일선 깨지기 전까지 무조건 홀딩하는 전략 뭐 그것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뭐 5일선 안 깨졌으니까 무조건 홀딩한다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21선 가까이 붙었을 때 1700대 후반이 되겠죠. 어쩜 오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일 내일은 토요일이구나. 하여튼 나올 수도 있는데 21선 직전에 좀 많이 줄인 다음에 21선 돌파를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 여기 맞고 조금 조정 올라간다 하더라도 맞고 조금 조정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만약에 외인 선물이 말씀드린 대로 외인 선물이 계속 상방으로 더 늘어날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조정이 와도 추가 반등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물론 2007년하고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지는 않을 거고 21선 넘는 듯 마는 듯 뭐 살짝 넘더라도 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아시고요. 어쨌든 반등작이니까요. 여러분의 손실을 좀 줄여가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는데 말씀드린 대로 오를 때 조금 줄인 것은 사실 원유랑 지금 원유 차트 잠깐 보여드릴게요. 원유가 어젯밤에 잠깐 반등하다가 떨어졌는데 만약에 뭐 상황 따라서 아마 DLS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DLS 때문에 추가로 어디까지 누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가 누르고 2만 개가 누르고 끝이라면은 보통 일주일 내에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적어도 내주 초반에는 조금 급반등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까지도 이 레벨에서 25불 아래에서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 월물까지 가져가는 것도 저희가 그 다음 월물까지 얘네들이 누르기로 DLS 때문에 누를 수도 있다는 거를 저희가 조금 열어두고 물론 어차피 이제 우리 떨어질 때마다 분할매수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럼 요때 많이 들어가셨다면 조금은 뭐 상관없습니다. 장기로 볼 거면 많이 들어가셨어도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조금 오르는 시기는 다음 월물 이후로 조금 넘어갈 수도 있다. 아니면은 DLS 구조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한번 화들짝 20불 아래로 한번 뭐 17, 18불까지 한번 화들짝 며칠 누른 다음에 다시 튀어오르는 형태 등등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그날 만기 전후까지 이렇게 되면 뭐 징하게 막 15불까지 누른다? 그래서 쉽진 않겠지만 DLS가 걸려있다면은 뭐 미 은행이나 투기자본이 뭐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여유는 그러니까 무리만 하지 마세요. 무리만 안 하고 더 떨어지면 조금 더 분할을 산다는 생각으로 조금 여유롭게만 가지면은 뭐 몇 달 지나서 다시 반등하게 될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달러 인덱스가 초강세 여기 뚫으면 초강세라고 했는데 초강세를 못 가고 이제 하락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도 맞고 뭐 다시 오르거나 아니면 좀 더 내려가도 이렇게 오르는 경우가 주봉상에서 있을 수가 있겠죠. 요 레벨까지 하락한 후에 여기 맞고 다시 떨어지더라도 다시 맞고 오르는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만 지금 일단 외국인 채권 동향은 안정적이라서 저희 운용카페에서는 달러 투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해드린 1220원이 버티거나 1220원 버티거나 아니면은 지상승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채권 잔고는 외국인 7조 원이에요. 이게 거의 사상 최대입니다. 7조 원이고 주식은 지금 올해 들어서 15조 원을 팔았죠. 그러니까 주식을 판 외국인이 채권으로 돌렸을 거냐 아니면은 빠져나갔을 것이냐. 빠져나갔다고 생각하면은 즉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이어질 경우에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채권이 안정적이라도. 어쨌든 대응 라인 1220원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일단 운영카페 중소형 서비스에는 투자 비중 80%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중소형주로 유지하고 있고 5%는 천연가스, 5%는 원유, 그리고 사실 10%를 어제 오전에 유로 스탁스 50 인버스로 한
2배로 그렇게 했습니다. 대략 현금 비중 30% 전후 이후의 상황은 외국인 보고 대응할 예정에 있습니다.